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나는 희망에 찬 마음이 되어 시작과 끝은 잘 모르겠지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져서 혼자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 한켠에 촌스러운 말들로 된 꿈들을 적어 보내 함께 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지 너를 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기적 같은 순간을 몇 번이나 만나는 거 아마도 나 살아가라는 뜻이라고 믿고 싶어. 너와 나란히 걸어가는 길 우리가 차근차근 나눈 얘기 나는 너의 말 너의 문장을 아껴 듣고 너는 모든 의미를 알아듣고 네가 보는 세상을 보고 싶어 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사랑하고 싶어 나도 사랑이 되고 싶어 혼자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 한켠에 함께 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지 너를 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기적 같은 순간을 몇 번이나 만나는 거 아마도 나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너를 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기적 같은 순간이 모두 지나가도 그래도 나 살아보려고 사랑하려고 너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4U의 손님 소개해 드리겠는데, 우리 박종인 사도요한 신부님, 이미 토크 콘서트 4U 초기에 우리 수도 성소에 관한 주제 할 때 이미 나오셨죠. 네, 그때 기억납니다. 네. 워낙에 우리 다른 평화방송, 라디오도 진행하시고, 팬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고정 팬들이 좀 있는 네. 걸로. 자, 오늘은 어떤 자격으로 오셨냐면 기쁨 나눔 재단의 자립준비 청년 총괄, 네, 어떤 직책인지 그거와 함께 자기소개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는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로 많이 이렇게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라디오도 좀 들어주시고요. 그 토요일, 일요일에 기도의 오솔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온 것은 공교롭게도 제가 그 올 9월 1일서부터 기쁨 나눔 재단이라고 예수회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에 그 자립준비 청년 총괄로 부임을 했어요. 이제 네네.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네. 분야였는데 와가지고는 아동 보육 시설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18살 만 만 18살이 네. 넘어가면 법적으로 더 이상 이 사회복지 체제 내에서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네.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지원하는 모든 아. 재반 업무들을 다 이제 총괄하는 네. 그 업무로 3억으로 파견을 받았고 그렇군요. 지금 그러한 모든 3억들을 갖다가 네. 지금 아이들을 짜내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죠 지금. 그렇군요.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현실적인 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아이들 키우는 네네. 일이 돼가지고 네. 늦음하게 네. 그럴 나이도- 늦둥이들을 많이 네. 보는 네. 상황이 됐죠. 네. 같이 오신 아이 제 청년분은 딸인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신부님께서. 네. 예, 우리 옆에 있는 그 시양 김시양 대례사는 제가 기쁨 나눔 재단에 이제 발령을 받고 왔을 때 사실상 저희 선배 직원이십니다. 아, 직원? 예, 예. 네. 이제 학생이면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으면서 인턴으로 시작해가지고 저희 홍보팀에 사실상 독보적인 맛 언니. 그러니까 예, 지금 대학생이면서 지금 그 재단에서 또 일도 예, 하시는 홍보팀의 홍보팀에. 아주 주축 멤버입니다. 네. 그래서 제작, 출연, 그다음 그런 편집까지도 다 할 줄 아는 아주 슈퍼우먼입니다. 예. 네. 그럼 본인 소개도 직접 좀 해보시죠. 네. 네, 저는 지금 신부님께서 계시는 꿈나무 마을에서 2016년도에 퇴소를 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현재는 작년부터 기쁨 나눔 재단에서 인턴으로 하고 정규직이 돼서 직원으로 네, 잘 홍보팀에서 됐네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그 자립준비 청년 또는 이제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는 보육시설에서 또 나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독립을 해야 되는 그 연령대에 뭐 이제는 더 이상 아동이라고 불리기 어려우니까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쓴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실제 우리 시향양은 그 18세에 이제 독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런 사례도 직접 보여주실 거고 또 신부님 계신 재단에 또 일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좋네요. 네. 네. 시청자들이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이제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보호 종료 아동과 지금 청년 자립준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네, 그거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도 아직도 네. 자립준비 청년이 입에 안 붙었어요. 네. 이게 정책적으로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수동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른이 다 된 마당에 그러니까 만 18세니까 아동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그렇죠.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었다고 네. 생각했는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이제 그 호칭을 좀 바꿨어요. 네. 바꿨는데 그 말이 맞긴 맞죠. 네. 그런데 저는 정서적으로 여전히 이 친구들이 18이 됐다 하더라도 아동인걸? 이런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어요. 만 18세면 고3 정도 나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진학을 했던지 아니면은 취업을 했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결과물이 또 하나 다른 스텝이 보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직장도 못 구하고 진학도 못한 친구들에게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드리겠습니다. 이제 독립을 해야 될 나이에 있는 그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일을 신부님이 지금 하시는 그 거고요. 친구들이 가장 걱정돼가지고 그렇군요. 하는 거고. 자, 우리 김시향 양 나오셨는데 네. 아까 2016년에 퇴소를 네. 했다면 그때 만 18세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요? 나 더 있고 싶어요? 안 네. 돼요? 최근에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제 더 있고 싶으면 24살까지 있을 수 그렇구나. 있지만 저희 때는 그때는 안 네, 됐고. 그런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음.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셨어요? 저희 때는 일단
그때는 LH라는 주거 지원 제도도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 받는 돈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 돈을 두세 명씩 친구들끼리 같이 모아서 보증금으로 일단 넣고 월세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 보증금으로 한 3명이 한 1,500만 원에서 내고 거기서 같이 셋이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랬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어서 2019년부터는 LH에서 그런 보증을 서주고 그리고 5년 정도를 이제 친구들이 2년 거치로 해가지고 재계약을 해서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네. 좀 제도가 좀 좋아진 거네요. 예. 네. 그러나 근데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나머지 뭐 생활비나 뭐 아니면 뭐 가전제품 이런 것도 직접 본인이 다 해결을 해야 하는 가전제품은 누가 대주는 사람이 없는 이상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원이 없는 여기 그런 억척 거죠. 응? 억척순이 시향은 어떻게 구했는지. 저희 때는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직방이나 다방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집 구하는 어플들을 보면 무조건 풀 싼 게. 옵션이 있는 집. 네, 그런 거를 가전제품들이 안 사도 되게. 다 마련되는 있는 집을 집. 우선적으로 골랐어요. 네. 근데 그 뭐지 대래사 시향이 같은 케이스는 크게 걱정을 힘들겠지만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재단에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 고객들은 그것을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게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러니까 독립하기에는 약간 지능 지수도 떨어지고 그런 친구도 있군요. 이해력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걸 못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LH도 집을 구해주려고 하면은 전화를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화를 잘 안 받네. 특징적으로 전화 오는 걸 꺼려하는 친구들이 많고. 예. 그러다 그런 보니까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들은? 헤매요 계속. 아이고. 그러니까 집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 포인트에 사라져 버려.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라졌다가 어느 날 꿈나무마을 경비실에 와가지고 밥 사달라고 그러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아니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범죄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좀 위험한데 그렇죠. 누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 용돈, 정착금 네. 사라져 버리고 막.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보호 종료 아동 그리고 뭐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얘기가 그러니까 시향 다른데 시대보다는 좋아진 건 지금 사실인데 예. 아직도 네. 많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폭이 좀 커졌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향이나 혹은 취업을 해서 자기 삶이 관리가 되는 친구들에게는 그게 보여요.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에게는 제도가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끌어와서 링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때 약속을 하면 나타나질 않고 막 이런 일 때문에 또 에너지들을 많이 또 이렇게 소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럼 일단 뭐 어떻게든 그럼 집은 구했어. 뭐 이제 가전제품도 있는 데를 이제 옵션으로 해서 했다 쳐. 예. 생활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서 뭐 월급을 받던가 뭔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일단 국가 장학금 그리고 기타 유수의 장학금을 통해서 어느 학비는 정도 되잖아요, 학비. 학비는 해결을 네. 했고 그 이외의 생활비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을 하기도 했고 또 대학생인 신분이면 일을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네, 지원이 돼서 그럼 월 생활비가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되면? 다 합치면 한 60만 원 정도 됐던 것 60만 같아요. 원. 뭐 따뜻하게 뭐 살긴 하겠지만 정말 그 인간다운 그런 문화생활을 누리기에는 겨우 먹고 살 수 네, 있는 턱없이 액수인데. 부족한 액수였어요. 네. 그럼 어떡하지? 뭐 신부님 좀 도와주시고 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되는 저희가 도와줘 네. 줘야 될 부분이죠. 그 네. 도움을 드려야 될 좀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말 하루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태가 많죠, 사실은. 많죠. 네.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18살까지 뭐 어떻든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5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뭐 기초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월 얼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 받고 네. 그 목돈으로 나머지는 이제 30만 원씩 5년 동안 예, 받고 5년 동안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초생활 알아서. 수급으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못 구할 경우, 못 구할 예, 경우. 못 구할 경우는 기초생활 그렇군요. 수급자로서만 이제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네. 예. 너무 어렵네요. 네.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친구들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 다른 그 이제 파트타임 잡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구해서 할 텐데 대부분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에 대한 이제 저희가 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시향양은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도 학교도 다니고 지금 거기 기쁨 나눔 재단에서 재단에서, 돈도 예. 벌고 예,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예, 또 중요한 인물로 또 인정도 받고. 정말 자립을 했다고. 아, 근데 자립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제 스스로는 자립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에서 볼 때 음, 제가 19살 때 대학을 입학할 때 저희 또래의 100명 중에서 두세 명 정도가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 보육원에서 나온 친구들 중에 네, 그 입학률이 현저하게 일반 와, 가정보다 그러네요. 네, 낮아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그럼 그 친구들은 대학을 못 간 이유가 처음부터 뜻이 없었는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는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바로 취업할 수 취업부터. 있는 루트로 지원을 많이 그렇군요. 해주셨는데 저는 또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계선 직접 장애든 좀 많이 어려운 애들이 친구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학 생활하면서 알바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막 힘들 것 같은데.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셨겠지. 많이. 어때요? 네,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음. 그 대학교 때 시간적 여유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 시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장학금도 꽤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뭔가 막 공허한 게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그렇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계속 거기에 매몰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남을 것 그렇지. 같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서 투잡도 뛰고 그리고 학업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런 했던 것 같아요. 경우에 굉장히 미래가 불안하죠. 네,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지금 네. 얘기한 대로 꼭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빨리 더 시간 있을 때마다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네. 될 것 같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불안감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사실 가족들의 지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사실. 없죠. 네. 신부님이 그런 아빠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예, 거죠. 열심히 지금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뭐 공부하라 잔소리하고 그런 건 안 하고 아니 이제 저는 다른 의미에서 네. 좀 이 진학을 자꾸 유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대학 진학 같은 경우가 사실 안정적으로 자기 관리를 좀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지. 해주는 시스템 같아가지고 우리 꿈나무 마을 울타리 내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넘어서 좀 관계들이 그렇지. 좀 확장이 돼야 된다는 맞아요. 차원에서 저는 하여튼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대학을 보내고 대학을 싶은데 가라. 회초리를 들었다가는 아동학대에 걸리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는 어렵고 어렵고. 자꾸 좋은 말해서 유도를 좀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취업이 확실히 취업에도 뭐 관심이 많고 계획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취업해서 저는 딱 3년만 돈 벌고 대학 갈랍니다라고 하는 이제 선취업 후 진학을 네.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취업도 뭐 마땅히 생각 없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대학 준비 좀 하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더 어려운 건 동기부여를 못 한다는 거. 네. 대학도 싫고요. 취업은 왜 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사실상 저희가 더 관리해야 될 그렇죠.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예, 최소한 하여튼 그냥 가능하면 좀 독려를 하고 아니면은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많이 좀 배우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공부에 관심이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은 대학을 다님으로써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네. 대로 인간관계 폭도 넓어지고
더 많은 좀 사고를 통해서 나 자신의 뭘까요? 가치관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향양도 대학 다니면서 이제 4학년이라 그랬죠. 네. 어때요? 대학 다니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돌이켜보면 참 잘한 것 같아요. 음. 그 20살 때 저와 지금의 저를 많이 비교해보면 그때는 정말 많이 몰랐어요. 어리숙했고 알바할 때도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한 곳이 그래. 아르바이트 현장이거든요. 그래. 그 전까지는 시설 친구들끼리만 어울려 지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위에 이렇게 뭐랄까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시선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정말 내면에서는 어땠을지 궁금한데 이런 질문이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다 처음이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땠는지도 조금 나눠줄 수 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내가 지금 보호종류 아동으로서 시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부족해요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이상한 친구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많이 생겼지만 딱히 별다른 해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설에 살 때 만났었던 선생님들이나 네. 아니면 키워주셨던 보육사 선생님들과 간간히 연락되면 그때 위로받고 그랬었어요. 아,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 게. 네. 사실 그 신부님도 계시지만 그 보육사 선생님들은 이 친구가 어쨌든 부모가 없는 아이기 때문에 좀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잘해줄 수도 그러니까 부모보다는 엄격하게 키우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달래주고 그냥 감싸주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뭐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신부님이 오신 지 얼마 그래도 안 되긴 했지만 네. 어떤 것 같아요? 가정에서 크는 거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나? 아무래도 방치되는 확률이 높죠. 그럴까요? 예. 음, 일일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음, 신부님도 아시잖아요. 잔소리하고 말 많고 그렇죠. 이런 인간인데 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명수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눈에 띄는 친구들한테는 가는데 음, 숨거나 아우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친구들한테 섣불리 못하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부는 그냥 손 밖으로 그냥 벗어나고 그냥 방임하게 되는 방임이 되는 되죠. 상황이죠. 그나마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 그 우리 같이 생활하는 그 아동들이 그만큼 확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몇 명 정도 지금은 있어요? 240명 선이고요. 옛날에는 거기가 2,000명 네, 급이었어요. 신임들 많이 그러니까 그때는 더 심했겠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저 보면은 기적같이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개척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와 정말 부모 정말, 없이 네, 이런 산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간 내서라도 이 친구들하고 뭐 캠핑을 간다거나 네. 그러니까 즐거운 추억들을 가능하면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가능하면 이야기들은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렇죠. 유도 비스무리하게 네. 들어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네. 들어주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내적으로는 그냥 이 친구들하고 계속 이 관계가 유지되기만을 좀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우리 시향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은 잘 자리를 잡았는데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같이 네. 뭐 선배도 있고 뭐 후배도 그렇고 대학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 나가서 집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네. 취업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내가 지금 시향양보다 굉장히 순진한데 네. 뭐 보육원 출신이다 이런 것을 또 알고 거기 정착금을 혹시 사실 500만 원 갖고 뭘 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알고 사기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주변 그 친구를 아주 잘 아는 주변인들이에요. 특히나 선배들. 먼저 그 네, 출신들이. 왜냐하면 선배들은 이 친구들이 퇴소하면 엄청난 돈이 생기고 그거를 막 쓰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네. 잘 알고 있어서 퇴소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요. 그리고 같이 놀자고 이런 데 있다고. 그리고 그 친구를 일명 봉으로 잡고 돈을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좋게 끝나는 케이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사회에서 되게 미숙하잖아요. 그래. 일반 가정보다 더 미숙해 보일 그렇지.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네. 뭐
예를 들어 전 여자니까 애들이 화장품 마사지 가게 가가지고 그 엄청난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하는 그런 마사지 10회권을 네. 싼 줄 알고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있어요? 긁어버리고 왜냐면 주변에 물어볼 부모님이 데도 있거나 없고, 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네. 사람이 있으면 그거 너무 비싼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돈 액수에 대한 관념이 없어서 그냥 막 쓰게 돼요. 아. 그런 식의 사기 아닌 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관리를 못하는 네. 경우가 그렇지. 있고. 자기가 돈이 네. 큰 돈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걸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친구들은 그 기초생활 수급비 아니면 지원비가 나오면은 일주일에 그냥 탁 털어먹고 방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아. 네, 방에 이불을 집 밖은 위험해 해가지고 아. 안 나오고 있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친구 있고 막 그래요. 밥 사달라고. 근데 이런 친구들도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게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주일치 예를 용돈이 생겼어요. 전에는 정말 용돈도 딱 일주일에 5,000원 이렇게 받아서 그냥 쓰면 끝나는 거였는데 저축 개념을 몰랐거든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는 큰 돈이 생기고 일주일마다 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월요일 날에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을 다 시켜서 먹고 그 다음 날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굶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네. 굶는 거예요. 굶는 거. 아. 그리고 이제 너무 배고프면 그때서야 주변에 돈 빌리거나 네. 어른들한테 연락을 그나마 하거나. 그나마 보육교사 분들 키워주신 분들에 전화하는 친구들이면 다행이에요. 괜히 엄하게 걸렸다가는 이제 뭐 사채 쓴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난리지 난리.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이제 뭐라 하면 24살까지는 보육원에 있어도 네. 된다 그랬잖아요. 18살 나가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독립할 준비를 정말 잘 시키고 네. 내보내야죠. 그래서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게 경제관념도 키워주고 용돈도 좀 많이 줘서 거기서 일부러 좀 저축할 수 있게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아, 자, 그러면 기쁨 나눔 재단에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응암역 근처에 카페 카페 네. 알로라고 해서 그 이 마리아 수녀회를 이 시설이죠. 이 시설을 네. 설립하셨던 소 알루이시오 신부님의 아. 이름을 따서 네. 알로라는 이제 카페를 네.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성격상 이 졸업해 나간 친구들이 모임 장소입니다. 모임 장소. 예, 그 와가지고 언제든지 공간을 쓰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가고 하는 이제 그 시설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심리 상담, 생활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상담사 선생님하고 같이 그 상담실을 이용해서 그 카페 알로 내에 있습니다. 네. 이용해서 이제 상담도 받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정서 지원 공간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20일에 그 근처에 밥집 알로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말 그대로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이 퇴소를 해서 일단 나갔는데 저희 계획은 그거예요. 이 친구들을 그 은평구 내에 어디인가에 집을 구해주고 네. 정기적으로 와서 밥을 먹게끔 하려고. 아.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끼라도 집에서 먹는 집밥을 좀 먹여주고 그것은 핑계고 사실은 살아 있는지 아. 상태가 그래요. 괜찮은지 네. 건강은 근데 그 다음에 또 약물을 좀 복용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계속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려고 네. 좀 이제 우선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고 좀 더 넓게는 이제 이 그 졸업해 나간 친구들이 명절이나 이럴 때 좀 와서 왁자지껄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려고 이렇게 네. 그거는 오픈 예정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그럼 경제적인 지원은 따로 해줄 수는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그냥 제도 안에서 기초생활 수급 그 지원금 하고 기타 등등 뭔가 좀 다른 그렇죠. 사실은 그거를 뭐 이렇게 누구만 특별히 지원하기는 어렵고 예, 너무나 어렵- 숫자도 많으니까. 연간 그러긴 전국적으로 어렵죠. 2,500명 내외가 네. 이제 퇴소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것을 일일이 생활비를 저희가 대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이게 정서 지원이나 네. 그다음에 뭐 기초적인 식량, 그렇죠. 먹거리, 그다음에 그런 그 공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계속 좀 꾸려 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이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직 미비하고 충분히 우리 사회가 보호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신부님 같이 기쁜 나무 재단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카페도 열고 상담소도 하고 네. 그런 프로그램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좀 보완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해왔던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그 시민 차원에서 시민 운동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좀 개선이 되고 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교회가 사실 설 곳은 마땅치 않고요. 아, 그 다음에 또 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사실 오늘날은 인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교회든 민간단체든 간에 이 조직을 하나 운영을 하고 이 조직이 나름대로 이제 좀 사적으로 가려져 있는 조직이잖아요. 네. 가정이 가려져 있는 거랑 그렇죠. 생각하시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왜 벌어져? 근데 벌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시설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있을 수 있죠. 감안을 한다면은 더더욱 사실 리스크를 네. 위험을 많이 그 담보를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 하겠고 오히려 그냥 성인으로서 이 우리에게 이 사회에 던져진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차라리 그래요. 법적으로는 좀 위험을 부담을 좀 줄인 상태에서 함께 좀 고통을 분담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 자립 준비를 해야 하는 이제 막 어른으로서의 걸음을 첫 걸음을 뛰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계속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보육시설 내의 아이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도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이라도 더 맞아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같이 함께 있는 것 그게 네. 일단 먼저 중요한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지금 여러 가지 하고 계신 뭐 밥집도 운영하시고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데 내년 1월에 리더십 센터 예, 오픈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것도 저희가 네. 이제 뭐 시리즈 비슷하게 네.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는 하나, 모임방은 하나 차려줬고 네. 사랑방. 그 다음에 밥집도 하나 이제 12월 20일에 네. 오픈을 아, 네. 할 생각이고 1월에는 은평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저희에게 이제 한 25평 정도 되는 공간을 하나 그 임대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 사회화를 좀 더 도모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취약층에서도 그렇죠. 취약층 청년들 그러면 경계선 무슨 장애나 이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사회 교육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저축하는 것서부터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가능하면 창업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조적인 협동조합도 좀 구성을 하게끔 그런 교육장으로 좀 활용해 볼까 해서 일단은 리더십 센터라고 이름은 네. 지었고 네. 서강대학교랑 같이 좀 협업을 해가지고 네. 그런 교육장을 운영해 볼 생각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해외 파견하는 거 있어요. 코이카랑 네. 연관해서 그 사업에도 시향이가 거기 이제 또 그 청년 대표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예. 네. 멋져요. 우리 시향 씨는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진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개인적으로 또 지금 공부하는 게 어떤 분야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네요. 전공은 그 미술사학과여서요. 지금 하는 일과는 조금 다른데요. 너무 운이 좋게도 진짜 천사 같은 재단이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돼서 네. 제가 해볼 수 하고 싶었었던 것들을 네. 다 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 국제개발 섹터에서 계속 좀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뭔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바람이 약간 느껴지는데 국제 그런 업무도 나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꿈인 야망이 건가요? 장난이 아닌 영어 것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여유 있는 집이 있는데 나 이거 내 자식들한테 안 줘도 돼.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일에 쓰겠다 이렇게 기부하시고 싶은데 언제든지 환영을 한다라는. 진짜. 네, 그건 정말 좋은 말씀드리고 아이디어죠. 싶습니다. 예. 네. 기쁨 재단으로 연락 네, 주시면 기부자도 좋고 저희 서울대기부 조금 나눈데 해도 좋고. 네. 기쁨 나누면 된다. 시향 씨께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운이 좋게도 그래도 대학교에 가고 취업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호 종류 아동이라고 해서 최근 3년 전부터 엄청난 지원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못 받는 상황이에요.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만 독식하는 거예요. 네, 100%의 자산이 있으면 자본이 있으면 10%가 다 독식하는 구조인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근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그 내부 문제를 파악을 하고 어려운 친구들과 직접 1대1로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돈이 아니더라도 심리정서적인 부분들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1대1로 만나가지고 직접 애들을 보다듬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활용을 못해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좀 하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뭐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잘 돌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시켜주면 좋겠다.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어느 시설에 있으면서 세세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좀 청하고 싶은 거는 네. 이상한 눈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없는 게 네. 우리 잘못 아니잖아. 자, 예, 점수 그러니까, 사고로 돌아갈 수도 당연히 있고. 내 자식처럼 받아줄 네. 수 있는 마음만이라도 좀 먹어주시면 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연대하려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먹고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립 준비 청년분들을 위한 기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신부님. 네. 그래요. 찬미 씨의 아름다운 마음 또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기쁨 나눔 재단 자립준비 청년 총괄 예수의 박종인 사도연 신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못하죠. 네, 정말. 그래도 자기 너무 경험을 이렇게 큰 나눠주신 우리 김시향 씨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정말 이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배로서 이제 어떤 좋은 그런 미래를 잘 그려나가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아쉬운 인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의 2년, 네. 제가 진행을 시작한 후부터 한 1년 반 정도 된 우리 토크 콘서트 4U 오늘이 일단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즌 종료를 하고 다 그런 식이야. 네. 잠시만 안녕. 네. 그동안 우리 함께 생명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성탄과 함께 새로운 한 해 또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